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시장 반등 필요 충분 조건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처를 하신 분들은 뭐 짧게 손실을 보고 나오셨겠지만 대처를 못 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시장에 대한 반등의 조건은 한 3가지 정도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적인 환경인데, 이 대외적인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인 금리를 좀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좀 표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언급을 과연 시장에서 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월 23일 이제 PMI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달 말,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이벤트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레 지금 이제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결국적인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점을 찍는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가 해결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부분,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용행과 미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70조인데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25조, 엄청나게 큰 신용잔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70조인데 신용잔고가 25조다 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정도는 이 돈을 내 돈 주고 사지 않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신용잔고가 지금 엄청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을 때가 24조였었던 것 같은데 1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수금도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는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털어내기 위해서는 일부러 때려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용과 미수가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근데 신용과 미수가 신용이 참고로 많은 종목들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빚을 져서 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물리면 계속 이제 빚으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신용미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보시면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대 매매가 421억 원에 달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서브프라임 때 429억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반대 매매가 터졌다. 반대 매매는 뭐냐면 위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이제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B2 정도를 보여주는 신용공여 잔여가 사상 처음 25조에 올라섰다. 그래서 이제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이제 빚을 결국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 대출을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결국에는 증권회사가 9시 땡 치는 순간에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421억 터졌다. 19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금요일도 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반대 매매가 또 400억 정도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용공여 잔여 금액은 18일 25조 6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19일에도 25조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빚을 져서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결국에는 누가 털어낼 거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털어내겠죠. 뭘로 털어낼 거냐, 결국엔 시장을 떨어뜨리면서 털어내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면 다음 주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변에서 좀 투자를 좀 잘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신용 증거금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미수가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투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한번 더 떨궈내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투매를 이용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분명히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많이 올라가야겠지만 신용 비율이 많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 비율이 13.5% 1위 기업이 선광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예스넷, 대성홀딩스, 시스웍, 프롬파스, 역시 중소형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상관없지만 성광 같은 종목들은 차라리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항만 하역 관련된 부분,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상관없지만 비트컴퓨터, S넷, 그리고 대성홀딩스 상관없죠. 시스웍, 파란파스트, 뭐 이런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신용으로 계속 물을 탔을 가능성이 큰데, 결국에 신용에 대한 부분, 증거금을 유지를 못하면 뭐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미수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 결국엔 신용 미수가 털어놔야 된다, 털어져야 된다. 그러면 결국 털어지는 시점이면 급락을 만들겠죠. 누가?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이나 기관이 일부러 떨궈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최근 주가 추이를 보시면 수급으로 보시면 뭐 가관입니다. 가관도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만큼 많이 매도를 했는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7월달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매도세를 보시면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6조 6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은 샀어요. 되레 2천억 정도 샀지만 기관은 9,700억 정도를 매도했다. 그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서 줄어드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2조 6,900억까지 주식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6천억, 9천억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되면 결론적으로 기관도 따라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되레 기관만 매수를 했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 수급으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코스피 눈치를 보고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바뀌면 코스닥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5위 안에 들은 종목 중에 과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원체 높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19%가 넘죠. 예전에 25%까지 달성을 했었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19%까지 하락을 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략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인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되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1.2%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보합 정도 선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반면에 코스닥은 2.3%,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 시장은 상방으로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환율도 있을 거고, 이제 환율이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환차 이익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방 경직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관련돼서 비중이 좀 높은 S넷과 프로파스트 같은 종목들은 좀 조심조심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